37번 넘어왔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박스를 잘 보고 아래쪽 글과 연결고리만 찾으면 됩니다. 먼저 주어는 전통적인 의학이야. 메디슨이라고 하는 게 약이란 뜻도 있지만 보통 의학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현재 완료로 오랫동안 믿어왔다는 거지. get 이하라는 사실을 말이야.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수동태로 약이 되어진다고. 뭐에 의해서? 바로 불균형에 의해서 뒤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 바로 뇌 속에 있는 말이겠지. 부정접두사 임이 있으니까 뭔가 뇌 속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에 불균형이 발생하니까 그로 인해 발생한 게 바로 우울증이라고 우리의 전통적 의학, 감 잡아야 됩니다. 전통의학 자체가 오랫동안 믿어왔다는 건 흔히 말하는 통념이 되겠지. 당연히 이런 수능은 통념을 제시한 다음에 그런 통념을 깨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지? 그런 게 아니란다 라고 말이죠.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오랫동안 과거에는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뇌 속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뭔가 균형이 깨지면서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믿고 있었다는 거야. A는 보통 첫 번째가 아니라고 했고 아닌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먼저 역접, 그러나 나왔죠? 있다는 거야. 큰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 바로 이런 설명에 있어서. 자, 일단 이런 설명이라고 하는 건 과거의 전통적인 우울증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만약에 여기에 뭔가 문제점이 생겼다는 건 앞에는 긍정, 뒤에는 부정, 즉 역접 연결되는 것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A는 정답이 안 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 열어놔야겠죠? 자, 우린 B로 넘어갑니다. B의 첫 번째 문장 보면 접속사 if부터 뒤에 있는 컴마까지 묶어볼 때, 자, 그것이 뭐가 아니라면, 즉 의식 그 자체가 아니라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주어진 박스에서 그것이 받을 만한 단수는 뭐가 있었겠어? 다시 한번 박스를 보자면 단수 명사는 여기 있던 전통적 의학이나 우울증 또는 불균형이 있겠지? 그런 게 의식 자체가 아니다. 뭔가 연결고리가 안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봐도 그런 다음에 주어는 뿌리가 되는 원인, 즉 근본 원인, 우울증의 근본 원인이라고 하는 건 입니다. 또한 왜곡 상태란 말이야. 우리의 어떤 상태? 의식 상태의 왜곡이다 라고 해서 우울증의 원인을 앞서 봤던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의식 상태가 뭔가 왜곡됐기 때문에 바로 우울증이라는 것이 발생했다는 말로 전환되고 있죠. 이렇게 전환되려면 역접 접속사 필요한데 안 나왔기 때문에 어색하겠지? C로 가봅시다. 첫 번째 전치사부터 저 뒤에 컴마까지 묶어본다면 지시 형용사 this 중요하죠. 뭔지 모르겠지만 앞에 나왔던 걸 받는 거야. 이렇게 수정되어진 인과관계에서 감 잡아야지 뭔가 원인과 결과가 뒤집혀진 겁니다. 그런 게 한번 언급돼야 앞에 있는 this가 받을 수 있으니까 C도 첫 번째 될 수가 없겠지. 이쯤 되면 너무나 쉽게 정답 보이죠. 보기에서 A로 시작되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봐도 1번 정답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고 1등급들은 이쯤 되면 바로 넘어가겠죠. 지금은 공부 차원의 나머지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A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통념, 이 설명이라고 하는 주어진 박스에는 큰 문제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겠지. 바로 앞에 나왔던 불균형, 즉 물질의 불균형인데 그 물질은 두뇌 속에 있단 말이야. 누가 봐도 연결고리 똑같죠? 두뇌 속에 마찬가지 앞쪽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발효했던 물질을 받는 게 되겠지. 그런 게 불균형이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 불균형 나오니까 너무나도 확실하게 A번이 박스 뒤에 연결된다는 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다시 두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은 사실은 뭐란 얘기야? 그렇지, 원인이 아니라 결과란 얘기입니다. 우울증이 먼저 생겼고 그 우울증 때문에 비롯된 결과가 바로 뭐야?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지. 즉, 뭐가 아니란 얘기입니까? 그것의 원인이 아니란 얘기야. 즉, 인과관계가 뒤집힌 거겠지. 그러니까 인과관계 뒤집혔다는 C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A 다음에 C가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되길 바라고요. 나머지 문장 봅시다. 자, 지금 이런 걸 달리 말하자면 주어인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야기시킨 거지. 감소를 말이야. 어디에서? 두뇌에 있는 물질에서. 자, 서치해지는 이를테면이니까 여기 있는 이런 두 가지 물질들이 감소됐다는 얘기지. 뒤쪽에 not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문장이야. 즉 어디에서의 감소야?
그렇지. 두뇌 물질의 감소가 야기시키는 게 아니라 우울증을, 즉 인과관계가 뒤집혔다를 말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C로 넘어갑니다. 방금 봤던 것처럼 이렇게 수정된 인과관계 속에서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이지 뒤가 되겠죠. 프레임을 다시 한번 짜는 거야. re가 붙으면 다시 하는 거니까 틀을 다시 짜는 게 되겠지. 보통 reframe A as B라고 하겠지. reframe 뒤에 있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A가 되는 거고 뒤쪽에 있는 의식의 문제, 이게 바로 B가 되는 거지. 즉 기존의 틀을 다시 재구성하는 것, 그게 바로 핵심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 의식의 문제라는 거야. 자, 계속 이어지겠죠?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건 입니다. 비교급 나왔으니까 더 근본적인 실체란 말이야. 주격 관계대명사 대신 꾸며주겠죠? 그 의식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초월해 가는 거지. 바로 우리 두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기능을 초월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 두뇌의 기능을 초월한단 말은 두뇌보다 의식이 더 대단한 거란 얘기지. 왜냐하면 두뇌라고 하는 건 그저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지만 no more than이라고 하는 건 그저 뭐뭐에 불과하다는 얘기지. 즉 의식이 살고 있는 기관, 다른 말로 본질은 의식이고 의식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한 게 바로 두뇌란 얘기야. 자, 이렇게 C의 내용 정리하고 우린 B로 넘어갑니다. B를 보면 이때 말한 it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왔던 두뇌를 말하겠지. 즉 두뇌가 의식 그 자체가 아니라면 말이야. 우울증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의식의 상태의 왜곡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도 한번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콜론 등장하고 나서 바로 의식이란 얘기지. 어떤 의식이냐면 현재 완료로 잃어왔던 의식이야. 그 의식의 자아감도 잃어버렸고 뒤에 N으로 이어진 다음에 두 번째는 삶의 의미조차 잃어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의식 자체가 왜곡된 상태라는 걸 말하는 게 되겠지. 즉 그러한 의식의 질병 상태가 어쩌면 분명하게 보여줄지 모른다는 얘기야. 자기 자신을 어디에서? 바로 우울증이란 형태 속에서 말이지. 즉 이 글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비롯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기존 통념 뭐였다는 얘기야?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이 뭔가 불균형이 생기면 그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우울증이 먼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생긴 거겠지. 오히려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왜곡된 의식 상태를 말하는 거야. 자, 이 글의 한 문장 요약을 같이 보도록 하죠. 우울증은 뇌의 화학적 불균형이 아니라 오히려 의식의 왜곡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크게 두 가지, 자아감 상실, 삶의 의미를 상실한 그런 의식의 질병 상태가 바로 근본 원인이라고 우울증이 왜 생기는가를 설명하는 글이 되겠죠. 자, 본문 내용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38번, 39번 주어진 문장 삽입입니다. 마찬가지 박스를 잘 보고 연결고리 찾아서 알맞은 곳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굉장히 큰 힌트가 나왔죠. instead라고 하는 거, 다른 단어, 바로 whether이란 단어와 마찬가지로 바로 앞문장에 부정어가 나온다는 일반적인 특징이 있겠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에 부정어가 나와야 이 두 개의 단어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병원에 가지 않았어. 대신에 운동을 시작했지. 라거나 그들은 병원에 가지 않았어. 오히려 운동을 했다니까. 이런 것처럼 앞에 뭔가 하지 않았다는 게 나와야 그 뒤에 오히려 뭐뭐 한다, 대신에 뭐뭐 한다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린 일단 앞문장에 부정이 있는 걸 찾아보고 그 부정이 있는 것 뒤에 이 박스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봅시다. 대신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찾는다는 얘기야. 증거를. 뒤에 투부정사는 목적을 나타내겠죠. 확실히 하기 위해서, 즉 that이라는 내용을 확실히 하려면 뭔가 증거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주어는 심리학적 아이디어야. 동사는 수동태로 확고하게 기반이 잡혀 있다는 거지. 즉 심리학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게 어설프게 개념이 잡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확고한 상태로 누가 봐도 믿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견고하게 기반이 다져져 있다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증거를 찾는다는 거지. 그럼 우린 앞에 있는 데이가 아마도 심리학자가 아닌가 짐작할 수가 있겠지. 뒤쪽에 접속사 and 이어지고 나서 부정어 not이 나오니까 그저 뭐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라 말이야. 이건 앞에 비동사 뒤에 pp가 연결되는 병렬 구조가 되겠지. 뒤에 보니까 뭐로부터 도출된 게 아닌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믿음,
또는 가정들 말이야. 앞서 말했지만 우리가 이런 걸 통념이라고 하지 또는 고정관념이라고도 합니다. 즉 심리학적 개념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일반적 통념 이런 거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굉장히 확고하게 자리 잡은 개념이라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증거를 찾는다는 의미로 박스가 보입니다. 자, 일단 우린 첫 번째 문장부터 부정어 있는 거 찾아봅시다. 주어는 흔한 설명이야. 무엇에 관한? 인간의 본질에 관한. 여기 보이는 네이처라고 하는 게 자연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수능 독해에서는 보통 본질이나 본성의 의미를 나타내죠. 즉 인간 본성에 관한 굉장히 흔한 설명들이 있는 것 같아. 문장 끝난 거 아니고요. 주격 관계대명사 대신 나옵니다. 질문. 이때 주격 관계대명사는 바로 앞에 있는 인간 본성을 꾸미는 걸까요? 앞에 있는 설명을 꾸미는 걸까요? 이 또한 정답 간단하죠. 동사가 float, 즉 둥둥 떠다닌다는 건데 동사 뒤에 s가 안 보이죠? 그 말인즉슨 주어가 복수 형태라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 인간 본성에 대한 흔하디 흔한 설명들이 주변에 떠돈다는 얘기야. 사회 속에서 말이지. 까지가 대절이 꾸미는 관계사절 되겠고요. 이제서야 동사가 나옵니다. 인간 본성의 흔한 설명들은 사실은 혼합일 뿐이다. 뭐에 대한? 또다시 병렬 구조겠죠. 가정이라든가 이야기라든가 병렬의 마지막 엔드 나오고 때때로는 뭐란 얘기야? 아주 분명한 멍청함, 어리석음이란 얘기입니다. 아까 박스에서 유추했던 것처럼 이 글의 작가나 봐도 심리학자인 것 같아. 심리학자가 볼 때 인간 본성의 설명을 흔하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 가정, 추정, 이야기, 멍청함 이런 게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사회 속에는 인간 본성에 대한 헛소문만 무성하다라고 말하는 걸 보이죠. 늘 그렇듯 역접 중요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이라고 하는 건 다릅니다. 즉 이렇게 허접한 게 아닙니다 라고 해서 자신의 등장을 아주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1번은 정답 될 수가 없겠죠. 아직까지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it이라고 하는 건 앞에 언급됐던 바로 심리학을 뜻하겠지. 그런 심리학은 사실 마치 나뭇가지처럼 과학에서 뻗어나온 한 과학 분야란 얘기야.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가 심리학을 꾸며주겠죠. 그건 바로 전념하고 있다는 거지. 조심하세요. to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 온다는 거. 즉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 거기에 전념하고 있는 과학 분야가 바로 심리학이라는 얘기야.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콜론 나왔고요. 간접 의문문 네모 칠게요. 첫 번째는 어떻게, 그리고 왜 우리 사람들이 행동하는지, 우리가 그렇게 하는 대로. 두 번째는 도대체 왜 우리가 사물들을 보는지, 우리가 보는 방식대로 말이지. 병렬 구조 마지막 엔드 나왔고요.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는 상호작용하는가, 서로 말이지. 자, 지금까지 봤던 이 세 가지가 다 뭐야? 그렇지, 인간을 이해하는 방법이고 이런 걸 연구하는 과학 분야가 바로 뭐란 얘기야? 심리학이란 얘기지. 자, 일단 2번도 답이 될 수 없겠죠? 아직까지 부정어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말이야. 자, 여기에서의 바로 핵심 단어는 바로 과학이라는 거야. 작가가 따옴표까지 찍었다는 말은 뭐야? 그렇지, 심리학은 절대 허접한 게 아니라 명백하게 과학 분야라는 거지. 아직도 부정어 없으니까 3번 아니고요. 다음 문장 보면 이 심리학자들은 말이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눈여겨봐야겠죠? 드디어 부정어 don't가 등장했습니다. 우린 주어진 박스가 바로 뒤에 4번이 아닌가 의심하고 다음 문장 봐야 됩니다. 즉, 이 글의 주인공인 심리학자들은 말이야, 뭔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지. 즉, 일반적 사람들의 의견이나 듣고 말하는 소문 같은 거. 뒤에 접속사 또는 이어지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관점, 즉 사회적 관점이 있겠지. 그 당시에 이딴 거에도 의존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 접속사 이어집니다. 세 번째, 심지어 이번엔 뭐야? 고려되어지는 의견이 있어. 바로 깊은 사상가, 즉 심오한 사상가의 심사숙고한 의견, 이런 것들에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어쨌든 지금까진 다 의견이나 관점, 다시 의견 같은 주관적인 거잖아. 잊지 마세요. 심리학은 과학입니다. 과학이니까 이런 의견 따위에 의존하지 않겠지? 이렇게 부정어 나온 다음에 뭐야? 심리학은 과학이니까 이때 말한 대인은 심리학자를 받는 게 되겠고 당연히 과학자다운 증거를 찾는다는 겁니다. 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심리적 개념이라고 하는 건 확고하게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거야. 그저 믿음이나 가정 같은 그런 의견 같은 주관적인 거에 의해서 도출된 게 아니란 얘기지. 정답은 확실히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4번 동그라미 치고요. 다음 문장, in addition to라고 하는 건 이렇게 증거를 기반으로 한 접근법은 당연하고 그런 것에 더해서 말이야,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건 다룬다는 거지. 근본적인 과정을 다룹니다. 그리고 원칙들도 다루겠죠. 주격 관계되면서 꾸밉니다. 그런 것들은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풍부한 문화와
사회적인 다양성을 만들어내겠죠. 뒤쪽에 as well as 나오니까 또한 뭐뭐뿐만 아니라겠지. 즉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뒤쪽에 pp가 있으니까 공유된 것들 뭐에 의해서? 모든 인간에 의해서까지 묶으면 됩니다. 5번의 경우도 앞에는 부정 없으니까 답이 될 수 없겠지. 자, 드디어 심리학 킹 왕짱 최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심리학이 다루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지. 즉 앞에서 언급된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입니다. 간접 의문문 네모 칠게요. 현대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곳이죠. 모두 그것에 관해서 말이야. 자, 이때 about이랑 what이 연결되는 거니까 현대 심리학이라고 하는 건 모두 이런 것에 관한 것이란 얘기야. 다른 말로 현대 심리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거란 얘기죠. 자, 이 글은 기존 통념을 깨고 심리학은 과학이다를 밝히고자 하는 어떤 심리학자가 쓴 글로 보입니다. 한 문장 요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핵심 키워드인 심리학은 말이야, 인간 행동 상호작용의 과학적 이해를 위해서 당연히 증거를 기반으로 한 접근을 사용하겠지. 또한 그뿐만 아니라 보편적 원리와 문화적 다양성을 모두 탐구하는 그런 킹 왕짱 좋은 학문이라고 강조하는 심리학자의 자부심이 넘치는 글이었겠죠. 이해가 됐기를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39번 넘어왔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박스를 잘 보고 아래쪽 연결고리 찾아서 넣으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또 큰 힌트가 있겠죠. 그러한 시스템은 쌤이 늘 말하지만 서치어가 받으면 앞에 시스템이 한번 언급됐다는 걸 뜻하겠지. 우린 시스템이 한번 언급된 걸 찾고 그 뒤에 이걸 넣으면 됩니다. 동사는 오직 희망할 수 있다는 거야. 뭐가 되는 걸? 안정적이 되는 걸. 자, 뒤에 보니까 if only가 있겠지. 만약 뭐뭐일 때만 안정적일 수 있는 거고 나머지 경우는 안정적일 수 없다는 얘기지. 뒤에 보니까 small number라고 하는 건 작은 수의 집합적 방법, 즉 of being이니까 이때 말한 being이라고 하는 건 존재란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존재에 관한 집합적 방법들이 말이야 사실 숫자가 적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비교급으로 더 적어야 한다는 얘기지. 동사는 아마도 emerge란 말은 등장한다, 나타난다, 발현된다는 거니까 뭔가 존재에 대한 집합적 방식이 많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지. 왜? 많이 나오면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안정적이려면 뭔가 숫자가 적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짐작해봅시다. 이 글 뒤에는 뭔가 숫자가 많은 게 나오겠어? 적은 게 나오겠어? 그렇지, 뭔가 숫자가 적은 게 나와야 되겠지, 상식적으로는 말이야. 따라서 우린 앞에 어떤 시스템이 언급되고 뒤에는 뭔가 작은 숫자로 이어지는 그런 곳에 이걸 넣으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봅시다. 생명이라고 하는 건 입니다. 간접 의문문 네모 칠게요. 물리학자들이 어쩌면 부를지 모르는 거야. 고차원적 시스템이라고. 자, 오형식이니까 동사 뒤에 지금 여기 목적 하나 빠진 거고요. 뒤쪽에 있는 건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지. 그리고 빠진 목적어 자리를 대신하는 게 바로 what이 되는 겁니다. 즉 물리학자들이 고차원적 시스템이라고 부를지도 모르는 것,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야. 일단 우리는 여기 시스템 보자마자 떠올라야 됩니다. 어쩌면 이게 앞서 봤던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 하고 한번 짐작하고 본문을 봐야겠죠. 자, 뒤쪽에 컴마가 있으니까 문장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입니다. 그들의 멋진 방식이란 얘기지. 이때 말한 그들은 앞에 나왔던 여기 물리학자들을 말하겠지. 자, 어떤 방식인가 어부가 꾸며주겠죠. 즉 뭔가를 말하는 멋진 방식이란 얘기야. 있다는 걸 말하는 거지. 아주 많은 것이. 뭐하고 있는? 진행 중인. 즉 생명이라고 하는 고차원적 시스템 속에는 막 진행 중인 게 엄청나게 많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겠지. 일단은 연결고리 시스템 나왔으니까 1번 정답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만약 1번 뒤에 뭔가 작다는 내용이 이어지면 정답일 수 있겠지. 다음 문장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생명체 중에 가장 작은 단세포 안에서 말이야. 주어인 수치는 바로 가능한 상호작용의 수치는 말이야. 뭣들 사이에? 서로 다른 분자들 사이에 말이야. 늘 말하지만 더 넘버러브는 뒤에 복수가 오긴 하지만 그런 복수들의 수치를 받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단수 취급입니다. 그러니까 이지가 나오는 거죠. 일단 중요한 건 엄청나다는 거야. 꼴랑 1개짜리 세포라고 하는 생명도 서로 다른 분자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개수가 엄청나다, 어마무시하다는 거니까 뭐야?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지. 앞서 봤던 1번 문장도 뭔가 진행되는 게 많다고 말했기 때문에 1번과 2번 모두 많다는 거니까 주어진 박스인 작은 걸로 이어지는 게 말이 안 되겠지? 일단 1번 안 됩니다. 자, 우린 다음에 예를 잘 볼 필요 있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예를 든다는 말 앞에가 중심 문장인데 앞쪽에도 많다는 게 나왔으니까 이 뒤에도 뭔가 많다는 게 이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드는 내용 자체가 뭔가 적은 걸로 바뀌면
정답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첫 번째 그 유명한 it is that 무슨 구문? 강조 구문 나오고 있지? 그건 바로 오직 제한된 숫자의 조직과 신체 형태란 얘기죠. 자, 정답 끝났죠? 제한된 숫자라는 말은 어때? 숫자가 많다는 걸 적다는 얘기야. 그렇지. 적다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박스에 언급된 그런 시스템은 바로 이게 맞아요. 하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고차원적 시스템은 오직 안전할 수 있단 말이야. 어떤 존재가 집합적으로 나타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적어야만 됩니다. 너무나 많으면 불안정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생명이 발현되는 방법은 제한된 숫자의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신체 형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어쩌면 뭐뭐로부터 기인한 것일 수 있겠지. 바로 발달로부터 말입니다. 바로 인간 배아에. 즉 엄마 뱃속에 있는 갓난 아기, 그 배아는 태어날 때마다 팔의 개수가 바뀐다든가 조직이 바뀌지 않겠죠. 늘 같은 조직과 2개의 팔과 2개의 다리, 이렇게 제한된 숫자의 형태로 어쨌든 생명이 발현된다는 걸 말하는 거야. 자, 이와 관련돼서 1942년도의 말입니다. 생물학자인 이 전문가가 뭐 했어? 불렀다는 거야. 이러한 극적인 좁아지는 상태, 즉 결과물의 축소라고 하는 걸 바로 운하화라고 부른 겁니다. 인텔렉체로 이렇게 기울어진 건 굉장히 강조하는 게 되겠지. 달리 말하면 결과값이 굉장히 여러 개. 아이를 낳을 때마다 팔다리 개수가 바뀌거나 서로 머리가 붙어있거나 뭐 그런 거 없단 말이야. 거의 없죠? 그러니 이렇게 극적으로 굉장히 결과물이 폭이 좁아진다는 거, 이게 바로 운하화란 얘기야. 자, 이게 뭔가 좀 더 설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주어인 유기체는 말이야, 자동사로 아마 바뀔지 몰라. 뭐 사이에서? 다시 한번 작은 숫자 나오고 있지. 즉 작은 숫자에 잘 정의된 가능한 상태 속에서 말이지. 까지 묶으면 되는 거야. 자, 아까 인간 배아를 예를 들면 잘 정의된 가능한 상태라는 게 뭐겠어? 머리 하나, 몸통 하나, 팔다리 2개씩, 이런 게 잘 정의가 이미 내려진 인간이 나올 수 있는 가능한 상태겠지. 다시 말하지만 경우의 수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폭이 좁아져서 인간이 나온다는 얘기야. 되게 역접 중요하겠지. 하지만 존재할 수는 없다는 거지. 뭐 속에서? 랜덤이라고 하는 게 뭐야? 무작위 상태겠지. 바로 그러한 상태들 속에서 말이야. 당연한 거야. 랜덤이란 말은 정말 무서운 거죠. 날 때마다 머리가 2개, 팔 3개 막 그럴 수 없다는 거야. 존재할 수 없다는 거지. 봐, 또 나왔잖아? rather, 오히려 나왔지. 그럼 앞에 부정어 나온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즉 오히려 뭐처럼 말이야? 한 개의 공이 있어. 어디 있는 거야? 아주 거친 경관이 있어. 즉 울퉁불퉁한 땅 위에 놓여진 공은 반드시 굴러가겠지. 어딜 향해서? 바닥을 향해서. 그 바닥은 하나의 계곡이거나 또는 다른 계곡의 바닥이 되겠지. 까지 묶어본다면 이때 말한 공은 뭘 뜻하는 거겠어? 바로 경우의 수겠지. 이 경우의 수가 랜덤으로 무작위로 막 굴러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의 계곡 또는 또 다른 계곡으로 수렴된다는 거야. 자, 관련된 그림을 한번 검색해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울퉁불퉁한 지형 위에다가 공 하나를 떨어뜨리면 얘가 랜덤으로 정말 여러 방향으로 막 갈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아니란 말이야. 마치 운하를 따라 물이 형성되는 것처럼 이렇게 깊게 패인 계곡, 경로를 따라 갈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달리 말해 수많은 공들을 막 떨어뜨린다고 해도 결국 그 공들이 모이는 건 이런 길, 아니면 이런 길이란 얘기지. 따라서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은 가능성이 있겠지만 결국 드러나는, 즉 발현되는 건 정해져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림 다시 지우고요. 이제 나머지 5번 문장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인 우리들은 보게 될 거야. 이때는 알게 된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즉 that 이하를 알게 될 거란 얘기죠. 이것이 진실이라는 걸 말이지. 또한 어디에서도? 건강과 질병에서도 말이야. 마찬가지 콜론 뒤의 부연 설명이죠. 사실은 있다는 거야. 아주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 질병의 원인. 하지만 말이야, 그런 질병의 원인들이 발현되는 것들은 어디에서? 생리적이고 증상적인 수준에서 말이야. 주어가 발현될 복수니까 동사는 아가 나오는 거죠. 종종 놀랄 만큼 비슷하단 말입니다. 자, 이게 뭘 뜻하는 거겠어? 그렇지, 질병의 원인은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폐렴이나 감기나 식도염 같은 건 다 다른 원인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겉으로 발현되는 건 다 비슷하다고. 열나고 기침나고 몸이 떨리고 이런 것처럼 다 비슷한 결과로 수렴된다는 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되는 거죠. 자, 한 문장 요약 보겠습니다. 생명은 다양한 상호작용의 복잡한 시스템이지만
제한된 수의 안정된 상태로 수렴한단 말이죠. 이건 또한 건강과 질병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결국 유사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함께 볼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내용이 꽤나 어려웠죠? 하지만 이해가 좀 됐길 바랍니다. 자,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40번은 한 문장 요약 문제입니다. 늘 그렇듯 먼저 요약문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지. 자, 요약문의 첫 번째 단어 보니까 생소한 단어입니다. 속임수 처벌이란 말이야. 뒤에 동사가 지금 빠져 있고요. 목적으로 원치 않는 행동, 즉 그건 어떤 아이의 원치 않는 행동인가 봐. 아마도 한 아이가 원치 않는 행동이니까 뭔가 나쁜 짓을 했겠지. 그러니까 처벌을 내렸는데 말이야. 그 처벌이 나를 속이네. 자, 일단 속인다는 부정적 개념 염두에 두고요. 보기를 보면 강화시킨다는 게 두 가지가 나오고요. 보통은 또 반대로 낙담시킨다는 부정적인 게 두 가지가 나오겠죠. 늘 그렇듯 한 개짜리는 과감하게 버립니다. 즉 속임수 처벌이라고 하는 건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오히려 강화시킨다가 두 개 있고요. 두 번째는 약화시킨다가 두 개 있겠지. 자, 뒤에 계속 봅시다. 컴마디 위치니까 계속적 용법으로 앞문장 전체를 받는 게 되겠지. 그것이 시사한다, 암시한다, 즉 that 이하를 보여준다는 거야. 부모는 당위성의 should니까 집중하는 게 옳다는 거야. 무언가에. B를 보니까 전부 다 ing 동명사 나오고 있잖아. 다 타동사의 동명사니까 뒤에 목적 나오겠지. 즉 관심을 뭐 하는 건데 부정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일단 줄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최대화시켜야 되는 것인지. 자, 일단 두 개씩 묶인 거 알겠죠? 줄인다는 것과 같은 게 낮춘다는 거고요. 최대화한다는 거랑 비슷한 게 이끈다는 겁니다. 주어인 부모가 뭔가 부정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줄여야 할지 늘려야 할지를 찾아봐야 되겠지. 뒤쪽에 while, 반면에 이번에는 보상하는 거 아니야? 앞쪽에 나온 focus on이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목적으로 동명사라 나온 거고요. 반면에 보상하면서란 뜻이야. 이번엔 긍정적 행동의 말이야. 자, 답이 유추가 되죠? 긍정적 행동에 보상하려면 당연히 긍정적 행동을 눈여겨봐야 될 거 아니야. 반면에가 역접이니까 앞에 나왔던 부정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뭐 할까? 그렇죠. 줄이거나 낮춰야겠지. 이 말은 뭐야? 오히려 긍정적인 거에 대한 보상이 좋은 거지 부정적인 거에 대한 관심을 낮춰야 되는 거니까 오히려 속임수 처벌이라고 하는 건 원치 않는 행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아니란 느낌이 있지. 그러니 아예 나쁜 행동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강화시킨다로 볼 수 있겠네. 그럼 정답 1번일 거라고 짐작하고 우린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껏 봤던 것처럼 일단 주어는 혼내는 겁니다. 아이를. 그건 아마도 효과적일진 않을 수 있대요. 뭐 때문에? 간접 의문문 네모 칠게요. 여기 나온 전문가가 있습니다. 아마 신경심리학자겠지? 이 전문가가 부르는 거야. 속임수 처벌이라고 말이지. 마찬가지 오형식 동사니까 지금 목적어 빠지고 이게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지. 자, 속임수 처벌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야. 처벌의 목적은 뭐야? 아이한테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처벌했더니 이 처벌이 날 속이네? 오히려 처벌의 결과로 그 나쁜 행동이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처벌이 나를 속인다는 개념으로 속임수 처벌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러한 속임수 처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입니다. 첫 번째는 꾸짖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순간에 화가 나는 거겠지. 병렬의 마지막 5월 나오고 나서 세 번째는 실제 처벌인데 어디에서? 가장 전형적인 단어의 의미에서는 처벌을 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뭔가 잘못한 아이한테 화를 내면서 혼낸 것 같아. 그 다음 중요하죠. instead of란 말은 뭐뭐 대신에. 즉 낙담시키는 것 대신에. 이거 유명하죠. prevent A from ing랑 마찬가지야. discourage A from ing 패턴이겠지. 목적어인 그 아이를 말이야. 뭐로부터? 하는 것으로부터. 즉 뭔가를 하는 것으로부터 discourage, 낙담시키거나 못하게 막는 것 대신에 말이야. 까지를 괄호치면 되겠죠? 여기 콤마까지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대명사 it이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속임수 처벌을 말하겠지. 장려한다고. 그 아이들한테 오히려 그걸 하라고 말이야. 참고로 앞에는 아이란 단수지만 왜 이때 목적어는 them을 썼냐면 아이의 성별 자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힘이나 허를 쓸 수 없으니까 그냥 them 쓴 겁니다. 여하튼 속임수 처벌하면 오히려 그 나쁜 행동을 더 하라고 장려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처벌이 부모를 속이는 게 되겠지.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여기 휴라는 아이가 있어. 이때 learn란 말은 배운다기보다는 that 이하를 알고 있다는 게 되겠지. 접속사 when부터 아래쪽에 있는 컴마까지 묶고 본다면 휴라는 아이가 때릴 때 말이야. 자기의 남동생을 때릴 때
휴의 엄마가 혼내겠지. 휴를.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야. 전치사 for부터 묶어본다면 한 아이로서 어떤 아이냐면 너무 슬프죠? 느끼는 아이입니다. 바로 외로움을 느끼는 한 아이로서 주어는 수동용 동명사겠죠? 즉 꾸짖음을 당한다는 거, 혼난다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좋다는 거야. 뭐보다? 느끼는 것보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너무 슬픈 예문입니다. 이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무슨 짓을 하건 엄마 아빠는 나한테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마치 집안에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니까 굉장히 외롭게 느껴지는 거겠지. 그나마 엄마가 나한테 관심 가지는 게 나를 혼낼 때뿐이란 얘기야. 갑자기 휴 한번 꼭 안아주고 싶네요. 자, 접속사 소리 이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휴란이 이 꼬마는 말이야. 계속 하겠지. 자기 남동생 때리는 걸 말이야. 왜? 그나마 엄마한테 혼나면서 엄마의 관심 받는 게 더 좋으니까 말이야. 자, 이런 경우에 말이지. 휴의 엄마는 더 좋을 거야. 뭐 하는 게? 채택하는 것이 다른 전략을 말이지. 야, 전략을 떠나서 난 솔직히 이 엄마 일단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건 100% 부모 잘못이겠죠. 자, 일단 본문은 본문이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이때만은 쉬는 엄마겠지. 자랑스러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congratulate가 축하나 기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뜻도 있거든. 즉 아들인 휴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거죠. 자, 언제? 아들인 휴가 말이야 현재 완료로 때리지 않고 있는 거지. 자신의 남동생을 말이야 그것도 어떤 특정 기간의 시간 동안 말이지 까지 묶고 본다면 오 아들 휴야 네가 네 남동생 때리지 않고 있구나. 그런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라고 엄마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 제발 그 전에 먼저 휴한테 관심 가지세요. 그게 먼저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 자, 일단 그 엄마 입장에서는 분명히 허락할 수는 없겠지. 누구한테? 즉 그 아이 바로 휴한테 자기 남동생 때려라고 허락할 수 없겠죠. 뭐 알고 있겠지만 허락한다는 준사역 동사니까 사람 뒤에 미래지향적 to 부정사 온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허락할 수 없으니까 그 뒤에 but 이어지고 다시 한번 instead of 뭐뭐 하는 대신에 그렇지 끊임없이 계속 지적하는 것 대신에 바로 그 부정적 행동 동생 때린다는 걸 말이야 까지 괄호 한번 묶어 본다면 엄마는 선택할 수가 있겠지. 오히려 보상하는 걸 말이야 그 긍정적 행동 즉 남동생 때리지 않고 있다는 걸 말이지. 이런 식으로 어떤 부모건 간에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속임수 처벌이라고 하는 걸 말이죠. 다시 말해 처벌을 했는데 역효과만 나서 처벌이 부모를 속이는 걸 말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건 부모가 자식한테 관심이 없었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일단 부모의 관심을 좀 더 부탁드리고 싶네요. 자, 이해됐길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한 문장 요약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트릭 처벌은 말이야 아이의 부정적 행동을 단념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강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는 처벌 대신 그런 긍정적 행동을 보상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불쌍한 휴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